새해가 밝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나만의 특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일 텐데요. 다이어트로 건강해지기, 혹은 파이프라인 만들기, 영어 공부 등 개인의 목표는 니즈에 따라 계획적이기도 하고 꿈의 크기에 따라 원대하기도 할 텐데요. 새해의 계획과 목표는 두 가지로 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일반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있고, 성공을 위해 성공자가 달려가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 과정 속에서 힌트를 얻고 그들과 같은 결과를 만들 자신의 모습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열 속에 합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동일시 하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인들의 최소 4분의 1은 적어도 1월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심하는 새해, 좀 더 특별한 결과를 만들 치트키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될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으로 이번 영상 시작합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더 유연한 시야로 넓은 목표를 갖는다면 지금까지 모든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초기 선점을 위한 이 도구에 올라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해 자신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도구로 활용해도 좋을 온라인 비즈니스를 가장 쉽게 성공하는 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의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온라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NS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상 공룡 같은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진출하였고,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등의 판매 쏠림 현상으로 일어난 영향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2010년도 초까지 카페, 블로그, 지식인 이런 시절에는 대형 회사들이나 콘텐츠 전문 기업들이 커뮤니티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SNS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전문적인 인터넷 방송과 BJ들과 이들이 매니징해주는 회사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들과 경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 듯 보여지는데요. 골목 상권엔 스타벅스들의 대형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도 거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와 어려워진다는 말인데요. 누가 저에게 온라인으로 성장하기 좋은 방법을 물어온다면 쉽게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 플랫폼을 활용, 그 중에서도 상승 중인 플랫폼에 빠르게 올라타서 공략하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바람 부는 날 연을 날리세요. 공감하시나요? 연을 잘 날리려면 전제 조건은 바람이 잘 부는 날씨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아무리 연을 날려도 잘 날지 않겠죠. 온라인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수준을 높이고 SNS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는 플랫폼에 올라타서 공략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부는 부의 플랫폼이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첫째, 사용자 증가 추세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용자 증가 추세가 아니라면 입점한 플랫폼 업체들이 지나치게 포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서비스 초창기에 입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3년 가을에 개인적으로 카카오 스토리 채널 당시 가능성을 발견하여 트렌드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었고, 그 시기에 스토리 채널 공략에 들어가신 많은 트렌드 회원분들은 수십만 이상의 회원을 모으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스토리 채널만으로 연간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분들도 탄생하였는데요. 당시에 스토리 채널에 진입했던 분들이 손쉽게 회원들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스토리 채널 회원 수는 1만 명을 유치하는 게 2014년도 카카오 채널 10만 명을 유치하는 것보다 지금은 더 어려울 거예요. 카카오 사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이미 플랫폼 초기 진입이라는 타이밍도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스토리 채널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일 뿐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시작하는 플랫폼이 탄생한다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올라탈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10년 전에는 가장 잘 나가던 커뮤니티 플랫폼이 싸이월드와 다음 카페였습니다. 두 곳 모두 이제는 그 위상이 엄청나게 내려간 상황이죠. 위의 예시를 통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쿠팡 등의 SNS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과 공유하는 플랫폼 회사들의 미래 영역이 점차 더 증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어요. B2C에 기반한 소매, 유통,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 금융, 모든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리치칼 가이드를 비롯한 다수의 미래학자들은 향후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빨라진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들의 경제력 확대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고객에게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DX의 중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트렌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미래에는 개인화된 쇼핑 경험이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이커머스 솔루션 쇼피파이는 AR, 즉 증강현실이라는 이름의 증강현실 서비스를 도입해서 최종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구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3D 모델링, 3D 비디오를 통해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제품과 사이즈, 규모 및 상세 세부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우 신기한 일이죠. 또 다른 이커머스와 메타버스의 접목, 그 중에 하나가 니키인데요. 나이키는 원래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의 기업이었지만 최근에 그 누구보다 DX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이키에서 최근 발표한 니키, 즉 크립토킥스는 운동화 구매 시 제품 실물을 디지털 토큰 데이터로 치환하여 가상 공간 앱에서 디지털화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보유한 디지털 운동화 데이터를 다른 운동화 데이터로 조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창작하거나 새롭게 창작된 운동화의 파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 이전을 해서 마켓에서 판매하고 또 판매된 운동화를 실물로 제작하는 등의 신개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AI를 통해 최적의 배합을 만든 가격 조합, 디자인 융합 등 앞으로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만나기 전에 디지털화된 생활에 익숙해지고 온라인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더 나은 학습과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서 움직인다면 한 해도 좋은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가 이어질 거라 봅니다. 정리해보면서 새해 결심한 계획과 미래에 우리가 활동하고 만나는 온라인 환경을 미리 선점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생각에서 정리해봤는데요. 미래 계획에 대한 동기부여, 다가올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계획부터 원대한 꿈까지 모두 이루는 행운 가득한 한 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